9시가 거의 다 된 무렵이었거든요. 근데도 진짜 해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제일 기쁜가 보다. 그런 자연을 아이들이 좀 누렸으면 좋겠어. 핸드폰 고마워. 우리 같이 데리고 갔어요. 그날 가면 좀 애들이 늦네. 같이 가면서 해가 아직도 있어. 막. 원래 하는 도중에. 네, 시작해야지 뭐예요. 그런가? 네. 시작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시작 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너무 빠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좀 있으면 장마 오고, 장마 지나면 또 이제 금방 여름, 뜨거운 여름 지나고 하면 시간 진짜 빠르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벌써 그렇게 6월의 마지막 시민 그림책 리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저 혼자 떠들었고요. 오늘은 정수생과 함께 좋은 책을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오늘 리뷰하려고 가지고 온 책은 이제 바로 며칠 전이었죠. 이제 경기도 화성에서 안타까운 참사가 있었는데 그 참사를 좀 추모하면서 관련된 그림책을 찾다가 제가 먼저는 두 권의 책을 먼저 소개시켜 드릴까 해요. 하나는 야광시계의 비밀, 또 하나는 깡깡깡. 네, 그 노동에 관련된 그림책을 찾아보신 분들은 아마 많은 책들을 보셨을 텐데 제가 야광시계의 비밀을 먼저 하고 싶었던 이유는 여기에 있었던 그 나오는 그 10대 소녀의 이야기가 좀 마음에 좀 뭐랄까요 안타까움이 좀 커서 제가 이 책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요. 그 야광시계의 비밀은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야광 물질 있잖아요. 그걸 라듐이라고 하는데 이 물질을 1917년 그 공장에서 일하던 10대 소녀들이 어떻게 칠을 했냐면 그 물질에다가 이렇게 붓을 넣고 입으로 그 야광 물질 묻은 그 붓을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이렇게 칠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몸에 좋다는 잘못된 인식으로 우유에 타먹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책은 하이진 작가의 그림책이고 북극곰에서 냈습니다. 야광시계의 비밀. 그 앞에 캐릭터들이 토끼도 그렇고 동물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귀엽게 표현이 됐어요. 아마 이때 공장에서 일했던 10대 소녀들의 모습을 좀 더 귀엽게 나타내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 책 보고 나서 야광 물질 찾게 될걸요? 야광시계. 예. 야광하면 약간 좀 신비롭잖아요. 불 끄면 보이니까. 야광시계의 비밀이고요. 하이진 그림책 북극곰입니다. 여기 보면 째깍째깍 하고 많은 시계들이 있는데 그 안에 귀여운 동물들이 쾅쾅쾅 하면서 어떤 작업들을 해요. 고슴도치가 감독관인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여운 이 토끼가 붓을 탁탁탁 이 물질을 칠한 다음에 이 입술로 붓을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착착착착 이렇게 칠해요. 이런 일들이 그 10대 소녀들한테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불을 끄면 너무 신나해요. 이렇게. 우리가 만든 시계가 최고야. 엄청 좋아하죠. 이때까지도 이런 물질이 나쁠 거라고 생각을 못하다가 그러고 나서는 이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하자고 해요. 술래는 바로 아까 감독관이었던 이 고슴도치가 술래죠. 숨는 곳을 찾아가다가 여러 곳을 가요. 네. 다른 나라 풍경을 보죠. 또 그리고 이런 데도 숨고요. 네. 그러다가 이 친구들이 숨어서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숨고서는 이 장면이 어떤 느낌이었냐면 몸이 빛나잖아요. 그럼 자기 몸에 이걸 다 칠한 걸 아닙니까? 라는 생각도 들고 그만큼 이 공장에 있으면서 이 안 좋은 물질들이 이 소녀들 몸 안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빛날 정도로. 어딜 숨어도 지금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들이 숨다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둥실둥실 날고 있는 그러면서 둥실둥실 날고 있다가 잠이 슬슬 와요. 졸리다가. 그러면서 잘자 하고 내일 또 놀자라고 하는데 자, 이 장면에서 그 마냥 놀자 즐겁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이 된
그런 소녀들의 모습을 상상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네.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 장면 그리고 이 장면 그리고 또 하나 네. 이 장면 모두가 다른 나라에 있었던 우리가 경기도 화성에 있었던 그 참사처럼 다른 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참사들로 인한 환경으로 인한 그런 핵이 폭발했다던가 아니면 그냥 여기도 보면 밴드에 나오거든요. 인도는 보발 가스 폭발 사고, 러시아는 체르노빌 원자력, 영국은 산업혁명, 그리고 일본은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건들을 다 그림책에서 냈고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언젠가는 외국의 그림 작가가 우리나라 이 일을 그림체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이 현장 직접 갔다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곳에 있는 환경이 좋지 않은 환경에 있다가 목숨을 잃어버린 일들이 우리 너무 많은 기사로 접하잖아요. 이거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의 눈으로 외국 다른 그 제3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는 그림책을 만들어서 이거를 알리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라듐이었다면 경기도 화성은 리튬이었죠. 배터리 문장 이름도 비슷하고 이 책이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깡깡깡이란 그림책인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들었을 때 이 깡깡깡이 무슨 소리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바로 그 부산에 그 조선소 사업장,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그곳에 깡깡이 마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큰 배가 오랫동안 바다를 휘젓고 다니다 보면 거기 안에 따개비도 있고 녹도 들잖아요. 그래서 그 여기 보면 아지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깡깡 아지매들이 그 녹을 떼내고 따개비를 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려면 생각해 보세요. 한여름 뜨거운 열기가 한 그 바다에 있는 그 정박된 그 배에서 열기가 나오죠. 뜨거운 그 색덩이 커다란 배에서 열기가 나오죠. 그리고 색가르고 튀죠. 그런데 이 깡깡 아줌매들은 오로지 자기 가족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했던 이야기인데요. 깡깡깡 이영하 글그림 빨간콩에서 낸 책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마을 가운데 아주 깡깡 아줌매가 이렇게 잠든 아이들을 두고 새벽 일찍이 그 일을 하러 가는 건데요. 여기 보면 아줌매 세 분이 나와요. 여기 현지 사시는 분이 같고 한 분은 제주댁, 한 분은 함흥댁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내 땀띠 때문에 죽가 쓴다 라고 하시는 사투리 쓰시는 분도 있고 아이고 잘도 덥다라고 하시는 제주댁이 있고 그리고 여기 아마 가장 최고참 같아요. 꽁꽁 싸매라 새 조각 튄다 라고 하시는 이 세 분의 아줌매들이 그 일을 하시는데 일을 하다 보면 한여름에 너무 덥잖아요. 제주댁이 막 물을 마셔요. 그러면 이 선배되는 아줌마가 물 마시지 말라고. 이유는 잠깐만. 왜 올라가야 되는 이유는 왜냐면 이렇게 한번 올라가면 내려오지 못하는 거죠. 화장실에 가고 싶어도 내려오지 못하고 다리는 후들거리니까 어쨌든 빨리 해서 내려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물을 먹지 말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계속 깡깡깡 이 쇠소리가 엄청 시끄럽잖아요. 네, 청력도 약해지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렇게 가느다란 이 널빤지 같은 거 하나 위에 아줌마 세 분이 매달려서 이거를 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림책을 보는 내내 막 조마조마조마조마 두근두근 하더라고요. 특히 어느 부분이었냐면 최고도 잘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막 이런 부분 막 깡깡깡 하면서 막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부분들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하지? 했던 부분들이 막 있었던 거죠. 막 쇳가루가 튀어가는 그런 기분이 막 들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염려와 다르게 아까 가장 선배되었던 그 아줌의 모습은 이런 모습으로 그 자기가 쇳조각 했던 거, 따귀비 뗐던 거 그 배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참 신기하다고 해요. 힘들단 말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가 깨끗하게 했던 정비한 배가 태평양을 다니는 게 너무 신기하다고 해요. 근데 그 말을 자녀들이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열심히 일한 그 엄마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자랐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이 장면에서 열심히 막 땀을 흘렸다가 바람이 한번 싹 불면 시원한 그 기분이 들잖아요. 근데 저도 같이 위험한 그런 흔들흔들 거리는 다리에서 땀을 흠뻑 쏟고 내려왔을 때 그 맞는 바람이 저도 느껴지는 듯한 이 그런 바람이 저를 확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이 아지매의 표정과 이 장면에서 글이 하나도 없지만 바람이 지나가고 있구나, 얼마나 시원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어요. 제가 이 깡깡깡과 야광식의 비밀을 하게 된 이유는 아까 그 사고도 있었지만 아직도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는 이런 환경을 조금 벗어나려면 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걸 원하는 어떤 수요자가 없으면 공급자도 좀 줄 텐데, 그럼 우리 수요자, 소비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깡깡깡과 야광식의 비밀을 먼저 리뷰해 드렸습니다. 제가 가져온 책은 숲을 가진 아이들이라는 제목이고요. 김미정 글, 이정은 그림, 옐로스톤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저희가 지난주 이제 책 선정하는 작업 중에 골랐던 책 중에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는 이렇게 생겼고, 책이 내용이요, 약간 그 시적인 약간 시 같아요. 그래서 아찔하게 몽글몽글 피어오르고 봄바람 살랑살랑 노래 부르면 봄바람 맞으러 숲으로 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시적인, 그러니까 내용 스토리라기보다는 시 같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이제 나무에 비유해가지고 아이들이 꼬물꼬물 자라는 모습 이런 거를 여기다가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여기 보면 꽃다지, 자훈형 이렇게 꽃 이름 같은 거 써주시고, 이렇게 따스한 햇살에 향기로운 이름을 얻어가는, 포근한 바람에 반짝이는 이름을 얻어가는 또 하나의 나무처럼 너희들도 커가고 이름을 찾아가지. 그래서 여기서 계속 이렇게 너희들도 커가고,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커가고 이제 너희들을 이름을 찾는다 이런 식으로 계속 시적인 내용을 표현을 해주시는데, 이거 뒤에 보다 보니까 작가님이 아이들한테 용기를 주고 싶어서 만드신 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그 부분도 좋았지만 이 부분도 좀 괜찮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라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너희들이 자라서 누군가를 기대게 해줄 테지, 숲을 만들어 갈 거지, 이렇게 작든지 크든지 낮든지 높든지 이 모든 것들을 한데 모아 숲을 가진 아이들, 이렇게 잘 자라서 사회나 이렇게 포용할 줄 아는 어린이로 자라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약간 아이들을 격려해주고자 하는. 네. 그래서 저희 이거 읽으면서 여기 따뜻한 햇살, 이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들었던 거는 가장 작게는 이렇게 가정 속에서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따스한 사랑도 받고, 이렇게 반짝이는 사랑도 받고 해서 바르게 좀 컸으면 좋겠다 싶고요.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잖아요. 여기 보면 크든 작든 상관없이 너의 모습으로 너의 이름을 가지고 자라라, 그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환경이 어떻든 간에 아이들이 좀 잘 자라서 바른 사회, 어른들도 바른 사회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이렇게 아이들도 자라서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계속 좀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게 좀 만들어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숲을 가진다는 거는 되게 최고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걸 포용할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있는 거니까 그 아이들이 숲을 가져서, 특히 도시에서는 잘 못 보잖아요. 시골에서는 특히 여주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을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고 조그만 꽃 보면서도 감탄할 수 있고 근데 그렇게 감탄할 수 있으려면 넉넉한 마음과 우리 마음에 좀 여유로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유로움을 주려면 혼자 나 여유로움을 가져야지 해서 가질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그 여유로움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작가님처럼 도닥이는 어른들도 있고 마을도 있고 그 다음에 숲에서 놀아도 돼 라고 할 수 있는 그 장을 만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아요. 아, 이런 너무 좋죠. 숲을 가진 아이들. 숲을 가진 아이들이 있지만 그런 숲을 갖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서 네, 저는 오늘 좀 그런 무거운 책이지만 네. 아마 예전에 좀 했었을 거예요. 리뷰를 고정순 작가님의 쓰고 그린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 노란 산상이고요. 네, 피리 부는 누군가가 있죠. 왜 돌아오지 못했을까요? 숨바꼭질하다 잠들어서? 아마 숲에 가서 놀다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 마을에 이렇게 그 피리 부는 사이가 나타났는데 그 쥐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를 다 없애주겠다. 근데 그 대가로 뭔가 요구했어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이렇게 마을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이 아이들이 꿈꾸던 일을 하는데 자, 이 아이들이 꿈꾸던 이 모습과 아까 숲을 가진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 대조적이지 않아요? 근데 꿈꾸던 일터로 갔더니 과연 이 친구들이 꿈꾸던 일터에 그 모습이 일터에 과연 있었는지 그 작은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져 가는 모습도 보이고요. 우리가 일상 가운데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그 첫 번째 작은 사람, 두 번째 작은 사람을 생각을 하다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여기 보시면 오토바이 타고 가는 사람들. 사실 배달원 하는 그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사람보다는 진짜 어린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막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 거 보면서 되게 혀를 끌끌끌 찰 게 아니라 그 작은 사람들이 잘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헬멧을 잘 쓸 수 있도록 해주는 일들도 작은 거에서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여기서 보면 나오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더 빨리 움직여야 돼. 더 많이 해줘야 돼. 빨리 하는 그 요구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작은 사람들이 헬멧도 안 쓰고 안전장치도 없이 이렇게 움직였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바로 이렇게요. 자,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예. 아까 말했던 화성 참사도 그렇지만 그 전에 현상 실습에 갔다가 아무런 조치 없이 혼자 내버려진 작은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이 있고 나면 꼭 소일고 외양간 고치는 것처럼 법으로만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벌을 줄 게 아니라 사전에 방지를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이상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림 책인데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리뷰해드려서 더 자세하게 그 리뷰해드리기보다 한번 오셔서 같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이 고정순 작가님의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은 그냥 수를 읽고 끝내기보다 한 장 한 장 같이 읽고 마음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아까 깡깡깡이든 그 야광시계의 비밀이든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을 책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림책으로 읽고 작정해야 되는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같이 그 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일을 작정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일을 만들어내서 그쪽으로 가지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이런 일들을 더 기업 간의 그런 그 환경들을 좀 개선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낸다던가 아니면 우리가 소비를 다른 방향으로 해서 이런 곳에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들어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좀 작정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서 돌아오지 못한 아이들은
같이 좀 읽으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사회 이슈도 같이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지고 두 번째 책은 빗방울이 반짝반짝이라는 책이고요. 윤여린 글, 황정원 그림, 나는 별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거는 약간 색연필로 그린 듯한. 그 색연필 느낌이 전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처음에 이게 비의 빗방울인 줄 알았는데 햇빛에 빛이더라고요. 반짝반짝. 아까 맞아. 알았어요. 예. 이게 햇빛 눈부신 날 나뭇잎마다 빗방울이 반짝반짝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이슬이나 약간 비 온 다음에 빗방울이 맺히고 거기에 이제 햇빛이 이렇게 비쳤을 때 나오는 그런 모습 같아요. 그게 이제 반짝반짝 빗방울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그래서 얘네가 날아갑니다. 휘 하고 날아가서 어디론가 떨어져요. 하나 둘 떨어지는데 그 떨어지는 곳이 이렇게 아픈 아기 새 한 마리 한테도 가고요. 그리고 얘는 잠이 덜 깬 도마뱀한테도 갑니다. 그리고 얘는 보면 길 잃은 두더지한테도 가요. 이 빗방울들이 하나 둘 움직입니다. 들판에 꽃한테도 꽃봉오리 아직 못 피, 얘는 이렇게 활짝 폈잖아요. 네, 아직 못 핀 꽃봉오리한테 간대요. 요즘 풍경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여러 모습을 한 사람들한테도 이렇게 지나가고요. 날개 젖은 매미한테도 가고 이렇게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줘요. 별 없는 밤하늘한테도 갑니다. 또 얘가 가다가 마지막 하나가 어디서 혼자 남은 이 빗방울 하나가 어디로 가나 봤더니 빗방울이 다른 저기서 다른 빗방울 오물오물 먹고서 점점 부풀어 뻥 터져요. 뻥 터져서 다시 이렇게 땅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따뜻한 봄이 오면 다시 이렇게 나뭇잎을 만날 때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햇빛 눈부신 날 나뭇잎마다 빗방울이 반짝반짝. 아까 처음에 빗방울이었던 아이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에 땅속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다시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저도 이거 처음에 읽으면서 좀 어려워서 이거 뭔 내용이지 하고 쳐다봤는데 계속 몇 번 봤는데 보니까요. 약간 아픈 새 그리고 또 아까는 또 잠이 덜 깬 혼자 있는 도마뱀 그죠? 그리고 두더지 그리고 얘도 아직 다 안 핀 꽃봉오리 약간 그 혼자 있거나 좀 쓸쓸하고 소외된 아이들 뭐 아까 젖은 매미라고 그랬잖아요. 날개 젖은 매미 약간 응원해주러 가는 그런 것 같아요. 약간 희망의 빛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고장난 가로등. 예. 그 희망의 빛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보시면 여기도 보시면 여러 가지 막 모습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제일 먼저 눈에 띄었던 게 왠지 이 모습이었거든요. 안아주고 있는 거. 다 밝은데 이쪽 분위기는 약간 좀 다른 쪽하고 좀 틀리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님이 얘기했을 때 이 빛이 희망을 주고 싶으셨나? 아까 이 숲을 가진 아이들하고 비슷하게 그러셨나 보다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냥 일단 색연필이 주는 그 그림들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색연필로 한번 그림 그리고 싶다 이런 느낌도 드는 것 같고 그 물방울이며 이렇게 자연의 생태계 모습들이 그 사실적이지 않은 느낌 되게 그런 느낌이 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그 이렇게 이슬 같은 게 이렇게 있잖아요. 현임쌤, 현임쌤 안녕하세요. 우리 현임쌤에도 빛이 갈 수 있도록 빗방울이 방울방울 갈 수 있도록 그런 느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버렸어. 빗방울.
빗방 우리가 내리는 빗방울이 아닌 그 반짝반짝 빗방울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 오늘 할 게 많죠. 이 책은 저희 토닥토닥에 줄글집도 많이 보내주시거든요. 이렇게 오셔서 요즘 애들 많이 찍는 변신댓글 사진 같은 거 있고 나 혼자 우주전지 그리고 돈방석 목욕탕 어떻게 하면 돈방석이 안 주실까요? 누가 숨었나 그리고 닮았어 그리고 작다 이렇게 해서 그림책과 죽을책이 왔어요. 그림책은 저희가 한번 리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죽을책 있잖아요. 아이들의 죽을책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술술술 읽혀요. 한번 오셔서 같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깡깡깡 책이 인상 깊으셨어요. 근데 저도 이거 처음 보고서 제목 보고 깡깡깡이 뭘까 싶었는데 책 내용 보고 되게 좋았었어요. 선생님도 좋으셨군요. 역시. 그런 책들을 또 리뷰하고 또 좋다고 또 감동받으셨다고 해서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회에 있으면서 저희가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토닥토닥에 있으면서 그림책 리뷰를 할 때 물론 재미가 있고 하지만 우리가 아까 빗방울이 반짝반짝이든 또 숲을 가진 아이들이든 간에 그림책을 통해서 사회에 일하는 모든 일들을 같이 한번 이렇게 뭔가 담아내는 그림책을 리뷰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고 나에게 빛이 내리면 다른 사람에게도 빛이 내리고 내가 위험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도 위험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그림책을 통해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 다음 앞서 더 나가는 일까지 그림책으로 좀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책 도서관 토닥토닥에서는요 그림책도 같이 공부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림책이 너무 좋으시면 오셔서 그림책 공부도 같이 하시고 하다 보면 뭔가 마음에 부끈부끈 생기실 거예요. 그림책으로 내가 뭔가 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혹시 시민 그림책 리뷰도 내가 하고 싶다 하신 분들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1시가 아니고 12시로 시간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네, 다음 주부터 7월달이잖아요. 7월달부터는 12시로 다음 주부터는 12시로 시간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12시에 같이 그림책 리뷰를 같이 보시고 그리고 이제는 나도 그림책 리뷰 좀 해볼까 하시는 마음이 드셨다면 같이 오셔서 리뷰도 같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림책으로 같이 공부하면서 이 사회를 살아가는 한 시민으로서 그 발자국 같이 좀 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좀 무거운 책도 있었고 그리고 빛을 내어주는 책도 있었는데요. 이런 책이든 저런 책이든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되는 그림책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는 12시에 찾아뵙는 걸로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임쌤 12시 기억할게요. 역시 가방 감사합니다. 앞에다 물통 놨어?